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캐드캠을 소개하는 멋있는 남자 머신맨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면 가공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이러한 작업을 상단면 작업을 했죠. 그죠? 굿페이스 가공도 하고 드릴도 뚫고,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가공하려고 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전체 시뮬레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업창으로 넘어가서요.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여기에서 새 작업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이 작업 그룹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저는 배면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배면 작업 공정 이 확인 누르면 바뀌죠.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그룹 활성화, 여기서부터 작업하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 작업 평면이 있는데, 그죠? 이 평면을 우리는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좌측 하단에 스마트 평면을 눌러주시고요. 이걸 이렇게 보기 좋은 곳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 보이는 세 점 선택 후 평면화를 꼭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저는 여기를 원점으로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두 번째 기준이 되는 X축 방향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가 이 선이 기준이 되겠죠. X축에 찍었어요. Y는 이 평면의 여기나 또는 여기를 찍으면 되는데 절대로 이 바닥면을 찍으면 안 되겠죠. 왜? 각도가 틀어진 걸 볼 수 있죠. 평면이. 자, 그럼 저는 여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이 여기에 이렇게 절대좌표 여길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가공에 대한 절대좌표를 여기다 둘 게 아니라 여기다 둘 거거든요. 그래서 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여기에 보면 위치점 평면화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찍어주세요. 찍었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 면이 가공에 대한 상단면이 아니라 이 면이 가공에 대한 상단면이고 이게 쭉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럼 이 좌표계를 사용자 좌표를 위로 싹 올려줘야 돼요. 얼마만큼? 이 두께만큼.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쓰냐면 요걸 쓰시면 돼요. 요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평면 수직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를 누르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선택해도 상관없겠죠. 찍었더니 어때요? 여기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을 보았을 때 여기에 정확하게 가고요. 다음에 우측면들을 보았을 때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놓여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걸로 이제 두 번째 작업은 끝난 거고요.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업 중요한 거겠죠. 이번에는 여기에 가서 기계 다 가공축 정의를 누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요? 이 3축 다면 가공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는 순간 여기에 있는 이 평면은 녹색으로 바뀌면서 눈금자가 일로 와서 착 붙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눌러볼게요. 자, 요거를 확인!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녹색 판때기에 눈금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가공에 대한 절대좌표계가 되더라 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공물과 가공물 원점 정의가 끝난 거고요.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밀링에 가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기 전에 여기 도면이 없잖아요. 도면을 생성해 줘야 되겠죠. 저는 선의 두께를 좀 두꺼운 걸로 해서 여기에 쭉 가보시면 모델링 도구에 가서
외곽선 추출, 서피스 외곽선 추출을 저는 선택을 하고요. 이 바닥면을 모두 찍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이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 있네요. 그죠? 자, 이 도면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2D 작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홈에 가서 자, 밀링 2D 작업에 들어가서요. 자, 저는 고급 윤곽선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선택할 거예요. 왜? 얘를 페이스 강화할 거거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인지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여기 측정에 가서요. 2개 측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러봤더니 10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2mm 이렇게 대충 되는 걸 확인을 저희는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좌측 하단에 요거 고급 윤곽선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요. 저는 페이스 커터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택하고 찍어주겠습니다. 더 이상 선택할 게 없다면 오른쪽 마우스 딱 한 번 더 딱 누르게 되면 이전에 사용했던 페이스 커터가 그대로 공구 번호와 RPM 피드 조건 그대로 넘어올 거고요. 저희는 다음 누르고요. 가공부 상단 높이는 이 지점이 되겠죠. 그죠? 자, 가공 깊이는 우리가 모르면 찍어보면 되겠죠. 이 바닥을 찍었더니 -2라고 표시를 해주네요. 자, 다음 다단 깊이를 정의하고요. 다음 그 다음에 페이스 커터는 우리가 75% 정도 공구 직경에 대해서 작업을 하니까 절상량으로 따지면 한 60mm 정도 되네요. 자, 가공 깊이는 저는 1.8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2번 가공을 할 것 같아요. Z축 방향으로 1.8을 날리고 그 다음에 0.2를 날려줄 거예요. 자, 바닥 남기기량 측면 정상 남기기량은 필요 없어요. 그냥 제로.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저는 정의할 건데 이게 여기 아까 105mm라고 했던 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입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절상량이 60이니까 60 나머지 부분은 치겠죠. 그럼 공구 경로가 2번 정도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정삭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음. 자, 진입과 퇴출을 직선으로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진입 거리는 공구 반경 80파이짜리니까 조금 더 빠져서 45mm에서 들어와. 나갈 땐 45로 나가고 다음에 각도는 직선 내가 선택한 이 선의 0도 방향으로 진입을 해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마침 누르면 자, 어때요? 공구 경로가 여기에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더 크게 확대해 보면 2개가 나온 걸 볼 수 있네요. 그죠? 자,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죠. 자, 확인 했더니 자, 이렇게 한 번, 2번 그리고 또 한 번, 2번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걸 볼 수 있었네요. 자, 이렇게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작업은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여기서 구멍을 저는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여기에 단일 선택에서 A는 원호만 선택이라는 게 있죠. 자, 얘를 눌러서 여기 가서 A를 눌렀더니 키보드에 지금 한글로 돼 있네요. A를 눌렀더니 이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원이 이렇게 선택이 되더라. 그죠?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단일 구멍을 눌러서 여기에 보면 이전에 썼던 공구 중에 센터 드릴이 있다면 걔를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센터 드릴이 여기 하나 있네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전에 11번에 RPM 얼마, 피드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다음. 자, 우리가 가공 깊이 상단 높이는 제로. 제로가 아닌가요? 마이너스 2mm가 이미 페이스 커터에서 작업이 돼 있는 상태죠. 자, 그럼 가공 깊이는 2mm 를 더 내주시면 되겠죠.
키보드에 는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자, 이렇게 표준 마침 하게 되면 이렇게 센터가 작업이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그대로 뭘 해요? 자, 또 이제 드릴 작업을 하는데 드릴 작업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름을 바꾸도록 할게요. 드릴 D 한 9자리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편집 들어가서 복사를 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구를 9mm짜리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기존에 썼던 게 있으면 요거 더블 클릭. 기존에 9mm 썼던 게 있네요.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전에 있던 거. 다음. 자, 가공 깊이 뭐 18mm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깊은 구멍으로 2mm씩 마침하면 작업이 완료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우리가 구멍을 이렇게 검증을 해서 찍어보면 이렇게 안쪽을 찍어보면요. 직경이 10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다시 단을 선택을 하고 A, 여기서 A, 그 다음에 단일 구멍 누른 다음에요. C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드릴. 이전에 썼던 공구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자, 다음.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이전에 이미 넣어놨던 게 있다면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작업이 끝나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면 치고 드릴 뚫고, 센터 뚫고 드릴 뚫고 구멍 가공하고, 이것도 구멍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D 드릴 D 이건 10이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센터 구멍 이렇게 해서 끝났죠. 이 세 개를 이 네 개를 한 번에 다 시뮬레이션 여기서 배면 작업 공정에서 클릭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대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공구 홀더는 좀 반투명으로 하나를 볼까요? 그럼 이렇게 실제 움직이는 걸 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면도 보고 싶으면 이렇게 도면도 볼 수 있겠죠. 원CNC가 다른 타사 CAD/CAM에 비해서 좋은 게 시뮬레이션 할 때 이 도면이 그대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실제 내가 절삭된 부위와 미절삭된 부위를 시뮬레이션에서 검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좀 빨리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죠. 자, 처음에 9파이로 다 뚫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10파이로 한번 뚫어주면 이렇게 작업이 끝나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뭘 했어요? 이렇게 면을 바꿔서 여기서 이 3축 다면 가공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배웠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작업과 이 작업 공정을 전체에서 한번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상단과 배면 작업을 동시에 같이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어디에? 여기에서 여기 그 파일명 보이죠? 이게 파일명인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보여져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면요. 전체 시뮬레이션이 나와요. 물론 전체 NC 코드 저장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5축에서 작업하겠지만 우리는 3축에서 작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시뮬레이션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의 작업 공정에서 모든 면을 다 작업을 해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데이터를 뽑을 때 각각 요거 따로 뽑겠죠. 얘는 54, 얘는 55 이런 식으로 뽑아서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작업 공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다면 가공을 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할 거냐면 요 부분을 또 한번 세팅을 해서
가공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같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